안녕하세요. 금토일 정신없는 주말을 보내고 또 이제 막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보이십니까? 구름 위를 볼 줄 아는 지혜와 안목, 그리고 부제는 위험은 피할 대상이 아닌 관리하고 성공의 기회로 삼을 대상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이곳 뉴욕의 뉴스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쇼킹했던 내용 뉴스 중에서 하나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쥐 테러가 있었다는 겁니다. 쥐 테러가 쥐가 그냥 작은 생쥐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 쥐는 큰 쥐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마치 그 강아지만하게 그런 쥐를 풀어놔가지고 한국 그 신문에도 한번 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인스펙션, 그러니까 식당 인스펙션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쥐나 무슨 바퀴벌레나 이런 게 나오면은 바로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문을 닫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생적인 게 아니고 누가 테러를 한 거기 때문에 셧다운 하진 않겠죠. 근데 손님들이 찾아가지는 않겠죠. 당분간. 두 번째 뉴스는요. 아마존 같은 그런 공룡, 그 온라인 공룡 회사 때문에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점 폐업이 끝이 안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미국도. 경기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소규모로 하는 그런 리테일 샵, 저희 직원 중에 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옷 소매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몇 개를 정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 닫는 그런 게 한 24% 정도 올해 안으로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뉴스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영업자들이 순환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식당 관련 뉴스는요. 강호동 백정이라고 아시죠? 이 뉴욕에는 지금 한 3년 전인가 강호동 백정, 그 다음에 종로상해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플러싱에 이제 1호점, 강호동 백정 1호점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거의 한 85%, 90% 정도 엄청 밀려들었죠. 그래서 줄 서서 먹는 그런 유명한 식당이 됐었죠. 명소가 됐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다가 또 하나를 더 만들었죠. 같은 사장이요.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 플러싱 같은 경우도 피크닉 가든이라든가 이런 뷔페 전문점이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다양한 거를 싸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니즈가 이제 먹힌 거죠. 그래서 피크닉 가든이 강호동 백정 바로 건너편에 생기면서 이제 중국 손님들을 뺏어갔죠. 그래서 이제 강호동이 많이 이제 힘들어졌고, 그런 와중에 이제 며칠 전에 뉴저지 강호동 백정이 문을 닫고, 이어서 조만간에 플러싱 백정도 문을 닫을 것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한국에서도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 데이팅 사이트에서 이제 여자가, 특히 여자들이 이제 이런 사기를 치는 거죠.
금수저냥 아니면 엄청 사랑하는 양 했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그곳을 못 가니까 만나러 가기 못하니까 이제 돈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행기 값을 달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 피해 사례가 많다 여기도 그런 뉴스가 또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에 걸려드는 남자분들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곳 주위의 뉴스를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본래 주제로 들어가서 구름 위를 볼 줄 아는 그런 지와 안목.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인데 이게 언제 제가 이 글을 썼냐면 2006년도에 제가 과천주공 1단지 그 재건축 카페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죠. 만들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역동적으로 막 추진이 뭐 만들고 이런 와중에 이제 제가 뉴욕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나마 이제 그 카페에 이제 글을 올리고 막 그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근데 저에게는 제가 쓴 이 글이 제가 힘들 때 많은 그런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그런 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부족한 글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드시죠?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결국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각 개개인마다 이제 어떤 교훈이 되거나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순간이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쓴 글입니다. 뉴욕발 LA행 비행기 안에서 씁니다. 뉴욕 나의 집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비바람이 몰아쳤었는데 아침 6시에 JFK 공항으로 가기 위해 깨어보니 여전히 날씨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딜레이는 좀 되지만 갈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기후에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JFK에 도착해서 LA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 조금 후에 기장이 이런저런 인사와 소개를 하더니 지금 뉴욕의 지상의 기후는 아주 안 좋습니다만 앞으로 10분 후 구름 위로 올라가면 너무도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여행을 떠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구름 위에 다다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햇살과 깨끗한 하늘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구름 위를 볼 줄 아는 지혜와 안목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비바람이 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는 비바람 때문에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가볍게는 추수감사절에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서 방콕이나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 위 상황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다면 비바람은 단지 잠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만 있는 것일 뿐, 즉 극복할 수 있는 한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비바람을 활용하는 여가를 즐기거나 비바람이 불지 않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상 없이 수행함으로써 행복을 일궈 나갈 것입니다. 둘째, 위 첫째의 지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또 다른 지혜와 용기입니다. 자신을 움직임으로써 실제로 닥친 문제들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구름 위를 보는 안목을 가졌다고 한들 행동으로 그 안목을 실행하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계의 부동산 갑부 중에 한 사람인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처음 성공을 이루었던 것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부둔한 철도회사 부지를 사들여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어떤 사안이 내면을 볼 줄 알고 이를 자신의 가치로 바꾸는 지혜가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가족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것은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글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는 삼겹살의 비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불을 일궈 왔는지에 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